얼마 전 이라크전 파병을 놓고 우리 사회는 커다란 혼란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국익을 위해서라는 말로 파병을 결정했고 이미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으로 구성된 700여 명의 군대가 이라크로 떠났는데요. 이 전쟁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여론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높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전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월남 파병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두 6차례에 걸쳐서 30만여 명의 우리 군대가 참가했던 월남 파병은 건군 이래 최초이자 최대의 해외 파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과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당시 최고 통치권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일대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그 월남 파병의 이면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당시의 진실을 보여줄 문서들을 찾아서 정부기록 보존소로 가보겠습니다. 정부의 공식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는 정부기록 보존소. 이곳 대통령 기록물실에서 박정희 대통령 기록물들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재임 기간 18년.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수없이 벌어졌던 박정희 시대. 당시의 사회 상황과 정부의 정책들이 모두 이 기록들 속에 남아있다. 월남전에 관한 문서들도 수백 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취재팀은 한 건의 보고서에 주목했다. 이 문서가 월남 파병 문서에서 고려되어야 할 내장이라고 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만들어 박 대통령에게 올린 이 보고서는 한국군 월남 파병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65년 1월에 작성된 것이다. 세부 내용은 모두 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병을 요청한 미국의 저의와 목적은 무엇이며 파병의 장점과 단점은 각각 어떤 것인가, 그리고 월남 문제에 대해 한국이 취해야 될 입장과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를 자세히 검토한 내용이다. 문건의 내용 속에 보면 이제 그 장단점에 대해서 파병의 어떤 이점과 단점, 그 다음에 시기나 절차, 조건에 대해서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월남전 파병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 측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알 수 있는, 그리고 검토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렵 월남에선 월맹 공산 세력과의 전쟁이 연일 격화되고 있었다. 동서냉전 시대였던 당시 미국은 월남 공산화를 막기 위해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다른 우방국들에게도 지원을 요청한다. 이에 따라 64년 9월 한국은 월남에 최초로 군대를 파병하게 된다. 의료진과 태권도 교관으로 이루어진 비전투 부대 140명이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월남과 미국은 추가 파병을 요청해 온다. 이 보고서는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월남 파병에 대한 당시 한국 정부의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그런데 보고서의 맨 마지막 장엔 짤막한 메모가 적혀 있다. 파병은 불가피하나 의용군의 형식을 취하고 충분한 대가를 받으란 내용이다. 바로 보고서의 결론인 셈인데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취재팀은 당시에 직접 보고서를 작성했던 양달승 씨를 찾았다. 사 40여 년 전의 일이지만 양달승 씨는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월남과 미국으로부터 2차 파병을 요청받은 한국 정부는 이를 불가피한 것으로 여겼다고 한다. 선생님을 안 뵀으면
반공이 국시였던 60년대, 한국 정부는 월남 파병이 국민들의 반공의식을 강화시키고 아시아 반공 국가들을 결속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이것이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월남이 공산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거든. 그것만큼 뭐 굳게 생각했어요. 월남이 공산화, 그때게 독일, 월남, 한국 세 나라가 분단국가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월남이 공산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 월남 공산화는 적극 막아야겠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주한미군이었다. 한국전쟁 후 우리나라엔 주한미군 2개 사단이 주둔해 있었고 이들은 한국의 안보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그런데 파병을 거절할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을 정부는 우려하고 있었다. 한국의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주한미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지만은 늘 미국 정권에서는 주한미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존슨 정권이 깊게 개입을 하면서 혹시 주한미군을 빼서 베트남으로 보내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막아보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군대를 얼마나 보낼 것인가? 보고서인 이에 관해 흥미로운 내용이 보인다. 의용군, 다시 말해 민간인 지원자로 구성된 군대를 파병하자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파병의 명분이었다. 우리나라는 월남과 군사협정을 맺지 않았고 세이토, 즉 동남아시아의 집단 안전 보장을 위한 동남아시아 조약기구에도 가입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정규군 파병에 법적 근거나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6.25 때 중공군이 의용군을 보내왔거든. 중공군이. 그래가지고 한국에 참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힘들어 얻어가지고, 우리도 의용군 보낸 게 어떤가. 직접적인 책임을 조금 덜 지게 된다는 생각.